없이도 세계 일주를 한다는 혹시 가능할까요? 이걸 무슨 마을 버스 세계 일주 불가능하죠. 그게 말이 됩니까? 말은 안 되죠. 어떻게 마을 버스는 마을에만 있는 거잖아. 푸른 언덕에 배낭을 메고 황금빛 태양 축제를 여는 광야를 향해서 계곡을 향해서 먼 동이 트는 이른 아침에 도시의 소음 수많은 사람 빌딩 숲속을 벗어나봐요. 메아리 소리가 들려오는 계곡 속에 흐르는 물 찾아 그곳으로 여행을 떠나요. 메아리 소리가 들려오는 계곡 속에 흐르는 물 찾아 그곳으로 여행을 떠나요. 발칸반도의 동쪽에 위치한 불가리아. 수도 소피아는 중세 시대의 아름다운 건축물들과 공산주의 시절의 잔재가 남아있는 유서 깊은 도시인데요. 과거 레딘 동상이 있었던 자리엔 불가리아의 상징인 소피아 공주상이, 공산당 당사였던 건물은 불가리아 의원회관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불가리아의 대표적인 관광 명소 알렉산드르 네프스키 대성당. 이 역사적인 장소에서 저 마을버스 운수의 세계 여행 프로젝트 그 세 번째 대장정이 시작됩니다. 우리나라와 일본에만 있다는 마을버스. 덕분에 세계 어디를 가든 저는 현지인들의 시선을 받고 있습니다. 골목골목 구석구석 승객을 실어 나르던 제가 오늘은 불가리아 대통령 궁예까지 왔습니다. 대한민국의 마을버스인 제게 세계 여행의 기회를 준 건 바로 이 남자들인데요. 벌써 3년째 저와 동고동락하며 세계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분들도 마을버스인 제 덕을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 코리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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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at's your name? My name is Lim Taek. My name is 인수. What's your name? My name is Goa. Golo. 난생 처음 보는 신기한 마을버스 덕분에 덩달아 두 남자들도 인기가 폭발입니다. 늘 그렇듯 오늘도 전 아이들의 즉석 견학 공간이 되는데요. 좌우지간 이놈의 인기란. 게다가 저를 만난 사람들은 하나같이 흔적을 남깁니다. 뭐 국제적인 인기죠. 마을버스 한 대만 가지고 있으면 누구라도 이렇게 인기를 끌 수 있습니다. 독특한 버스를 타고 다니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저 버스를 시작으로 해서 관심을 가져주는 것 같아요. 차 옆에 마을버스 3개를 열다라고 써 있는데 좀 한자가 빠진 것 같아요. 마을버스가 세계의 마음을 열어주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서울 종로와 대학로를 오가던 종로 12번 마을버스. 제 여행은 2014년 가을 평택항에서 시작됐습니다.
서울을 출발해 5대륙 48개국 150개 도시를 목표로 한 대장정인데요. 함께 여행에 나선 임택 씨와 정인수 씨는 여행작가 학교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국제적인 인기를 증명하듯 제 몸엔 그동안 거쳐온 수많은 나라, 다양한 언어들과 꿈들로 가득한데요. 마을버스인 저 은수가 세상과 만나고 소통하는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세 번째 여행의 목표는 무엇일까요? 북한을 통해서 우리나라로 들어갈 수 있다면 이 자동차 세계 일주에 여행의 세계 일주에 마침표를 찍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죠. 저희가 전 세계 엄청나게 많은 거리를 자동차로 여행을 했습니다. 만약에 한 400km 정도거든요. 남아있는 땅이. 거기 지금 이제 못 이어진 땅을 저희가 이어서 들어간다면 진정한 자동차 세계 되겠죠. 세계 일주를 나선 저의 이름은 은수. 버스 회사 은수교통에서 따온 것입니다. 세계 여행을 나서기 위해 차값만 960만 원에 수리비 420만 원을 들여 내부도 개조했는데요. 버스 뒷좌석은 장거리 여행에 요긴하게 수납 공간과 침대로 변신했습니다. 누구라도 한 번쯤 꿈꿔보는 세계 여행. 하지만 막상 실행에 옮기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이 길에 나서게 됐을까요? 여기서 좌회전을 안 돼? 대학을 졸업하고 기업체에 취업을 해서 직장 생활을 한 2년 정도 하다가 이거 내 길이 아니다 생각해서 퇴직을 하고 오파상을 했습니다. 오파를 50살까지 하다가 50세에 은퇴를 했습니다. 남들처럼 착실한 가장으로 살아왔던 임택 씨. 하지만 은퇴 후에는 여행을 하고 글을 쓰며 살고 싶었답니다. 저는 30대부터 한 번도 50 이후의 꿈에 대해서 접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50 이후에는 내가 내 꿈을 이루겠다 하는 그런 결심을 하면서 그 당시에 처음 나오기 시작한 휴대폰 전화번호도 5060이라고 번호를 적어놓고 지금까지 쓰고 있습니다. 아우인 정인수 씨는 왜 이 여행에 동참하게 된 걸까요? 40대 이제 중반, 그러니까 45세 되던 해쯤에 저희 회사가 갑자기 다니던 회사가 문을 닫게 됐습니다. 이제 문을 닫게 되면서 뭘 할까 고민을 여러 가지로 하다가 그동안 이제 하고 싶었던 여행을 하고 글을 쓰고 사진 찍고 이러면서 이제 사는 삶을 한번 도전해보기 위해서 이렇게 세계 일주를 떠나게 됐습니다. 23년간 IT 업계에서 몸담았던 인수 씨. 뜻하지 않게 다가온 불행에 새로운 인생의 후반전을 준비 중입니다. 이들과 만날 당시 이미 48만 킬로미터를 달린 저는 폐차 6개월을 앞둔 신세였는데요. 그런데 왜 하필 저였을까요? 어느 날 평창동에 그 고갯마루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여름이었어요. 저 밑에서 마을버스 하나가 힘겹게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그 마을버스를 딱 보는 순간에 이런 생각을 가진 거예요. 저 인생이 바로 내 인생이다. 저 인생이 본 세상이라고는 저 평창동의 파출소 앞에 있는 2차선 도로가 전부였는데 거기까지 나간 다음에 더 넓은 세상으로 가지도 못하고 다시 자기가 있었던 자리로 돌아와서 쳇바퀴처럼 이 뒷골목을 뱅글뱅글 도는 인생을 10년을 가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인생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내 인생도 그러한 인생을 살았던 거예요. 정해진 삶의 틀 속에서 이미 일막을 마쳤던 우리는 동병상련의 아픔을 나누며 세계 일주라는 새로운 인생 2막에 도전하기로 했습니다. 형님! 성택이 지금 소피아역에 도착했대요. 그래? 빨리 가요. 빨리 가야겠네. 예. 누가 오셨어요? 예. 임성택이라고요. 우리랑 이 마지막으로 하는 여행을 같이 할 친구예요. 근데 왜 갑자기 같이 가실 생각을? 아시아 지역은요. 조금 이제 예. 외롭고 위험하고 그래서
저희가 이게 둘이만 여행하기에 좀 버겁습니다. 그래서 건장한 청년 한 명이랑 같이 가면 네, 맞아요. 안전하고 그리고 또 이제 또 친구가 되게 재밌어요. 굉장히 뭐 춤도 잘 치고 노래도 잘하고 예 그리고 뭐 진짜 예, 굉장히 재밌는 굉장히 친구입니다. 친구고. 쓸 거였어? 벌써 썼어. 두 번째 유럽 여행 당시 만났던 임성택 씨. 야! 늘 얼굴에 웃음이 멈추지 않는 에너지가 넘치는 유쾌 상쾌 통쾌한 동생입니다. 이번 세계 여행의 마지막 코스인 아시아 여정에 합류하기 위해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달려와 주었는데요. 남들이 보거나 말거나 기쁨의 상봉 세레모니를 선보입니다. 전 임성택이라고 호주에서 왔습니다. 예, 형님은 같은 이름이고요. 그리고 이제 오래전부터 패친이다가 형님 여행이 너무 같이 하고 싶어서 네, 호주의 생활을 정리하는 김에 이곳에 오게 됐습니다. 막내 성태 씨는 특히 저 은수의 열렬한 팬이기도 한데요. 환영해요, 성태 씨. 사회생활을 할 당시엔 일명식도 없었던 세 남자들이 세계 일주라는 같은 꿈을 향해 뭉치게 된 것입니다. 쑥스럽긴 하지만 이 여행의 1등 공신이라면 역시 저 은수죠? 참 신기한 게 뭐냐면 어느 나라에 가서 어느 자리에 있던 간에 이 버스만 있으면 한국 같아. 심지어 저 로마에서 그 버스를 본 아줌마가 탈락을 했어요. 아무 생각 없이. 아니 갑자기 나 이렇게 여기 앉아 있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여기를 휙 타더라고 일로. 그래서 딸이 말리고. 그리고 딸은 이렇게 잡고 있고 그래서 아주머니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이거 저기 죄송합니다. 그러고 내려가더라고. 사업가를 못 해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내국에 나와 있어도 마을 버스가 딱 오니까 그냥 맞아. 타셔야 되는 거야 그냥 본능적으로. 자, 이제부터 저 은수와 세 남자의 본격적인 여행 시작입니다. 어머나, 당장 기름부터 채워야겠는데요? 국경을 넘어 다른 나라로 가기 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그 나라 돈을 모두 모아서 기름을 넣습니다. 환율과 물가를 고려한 노하우. 오랜 자동차 여행의 경험에서 얻은 지혜라고나 할까요? 이게 지금 불가리아 마지막 주유소거든요. 불가리아하고 터키하고 디젤 연료 값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불가리아 돈도 다 털어야 되고 그리고 또 기름 또 싼 기름을 많이 넣어야 되니까 여기서 기름을 가득 채우고 넘어가는 거예요. 덕분에 배도 든든하게 채웠으니 이제 불가리아 국경을 넘어서 다음 여행지인 터키로 향해 볼까요? 무사히 터키 입국 성공. 거대한 트럭들 사이에서 잠시 쉬어가기로 했습니다. 유독 제가 왜소해 보이긴 하네요. 그 사이 맏형님인 임택 씨는 저녁 준비로 바쁩니다. 여행을 위해 요리 학원까지 다닌 솜씨입니다. 이 유럽에서는 물가가 너무 비쌉니다. 유럽 물가가 너무 비싸서 저희가 이 잠을 자거나 음식을 사 먹거나 하는 거를 좀 아끼려면 이렇게 직접 해 먹고 그러면서 다니는 게. 삼시세끼 설거지 담당은 막내 성택 씨의 목. 허리가 좀 아프지만 그나마 이 정도면 양반이죠. 오늘은 좀 좋아요. 물이 나온 데 따로 있는데 보통 화장실에 가서 요만한 좀 화장실 냄새를 맡으면 조그만 개수대에서 닦거든요. 그러면 닦고 나서 좀 찝찝하고 뭐 설거지할 때도 좀 약간 애로사항이 있죠.
집 떠나면 가장 그리운 게 집밥이라는데 그 집밥을 먹어본 지가 언제였나 싶습니다. 진짜 맛있게 보여요. 인생이 여행이고 사서 고생한다는 말도 있지만 멀쩡한 집 놔두고 웬 고생들인지 가끔은 짠해 보입니다. 휴게소를 내 집 삼아 화장실도 해결하고 물만 만나면 일단 무조건 씻고 보는데요. 이렇게 차에서 먹고 자는 문제를 해결하다 보니 매달 1인당 6, 70만 원으로도 세계 일주 여행이 가능할 수 있었습니다. 먹고 자는 불편함은 참는다지만 정작 정인수 씨에겐 더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요. 음. (23년을) 일벌레로 살아오면서 앓게 된 병만 10여 가지. 고지혈, 혈압, 통풍 등 몸이 성한 곳이 없습니다. 제일 심각한 게 통풍이라는 병이 있는데 그게 이제 제가 한 2번 정도 발작을 했어요. 통풍 발작은 굉장히 이제 아프고 위험한데 이제 여행하기 전에도 이제 형님한테 이제 그 사실을 말씀을 드렸거든요. 제가 이제 통풍이라는 지병이 있는데 그 지병이 이제 발작을 또 하게 되면 이게 이제 뭐 이게 계속 주기적으로 발작을 해요. 그래서 발작을 하게 되면 제가 이제 여행을 더 못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것만 알아두시고 이제 저를 데려가라. 다행히 발작은 아직 없었습니다. 매번 타지에서 낯선 사람들과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불편한 세계 여행이지만 잘 견뎌내고 있습니다. 오늘도 제품에서 세 남자들은 고단한 하루를 마감합니다. 다들 편안함과 안락함을 추구하는 중년의 나이에 이들이 이 여행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건 과연 무엇일까요? 다음 날, 세 남자들이 향한 곳은 터키의 옛 수도이자 도시 전체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이스탄불. 동서고금이 동시에 존재하는 이스탄불은 기독교와 이슬람 문화가 공존하는 도시입니다. 특히 이곳 블루 모스크는 2만 1000여 개의 푸른색 타일로 장식된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스크라는 평가를 받는 곳입니다. 글자들이 어떤 거 이거? 또 위에 있는 글자들. 저 가운데 있는 글자고 옆에 국민의 대다수가 이슬람교도인 이곳에서는 삶이 곧 신앙입니다. 과거 등대였던 갈라타 타워는 이스탄불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곳인데요. 아, 저기가 우리가 가야 할 아시아다, 아시아. 네, 아시아가 보이네요. 아시아. 보스포루스 해협을 사이에 두고 유럽과 아시아 지역으로 나누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두 문화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동서양의 화합을 상징하는 아야소피아 성당. 이곳에서 특별한 만남이 저희들을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아, sister. Same uniform. Sister. Tekle biz 4 yıl önce Sultanahmet'te burada bir sokakta tanıştık. Ben video yapıyordum. Ona videodan bir bölüm ayırdık. Videoda bir şey söyledi, bir cümle söyledi bize. Daha sonra mailleştik, birbirimize mail attık. Sonra beni Facebook'tan ekledi. Şimdi Türkiye'ye geleceğini haber verdi. Buluştuk. 2 saattir onu bekliyoruz. 너무 행복해요.
임택 씨에겐 딸같이 어여쁜 존재입니다. O benim abucim. Turkish? 세계의 젊은이들에게 아버지가 되고픈 임택 씨. Makas. Yeter de yeter. 여행을 통해 만난 세계의 젊은이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터키를 대표하는 전통시장 그랜드 바자르. 60여 개의 미로와 같은 통로에 5천여 개의 상점들이 모여 있는데요. 여기가. 야, 진짜. 형형색색의 공예품과 특산품들로 가득한 곳입니다. 즐거운 시간을 함께하며 이스탄불의 밤이 깊어갑니다. 다음 날 아침. 아니, 이게 무슨 맛있는 냄새죠? 갓 지은 구수한 밥에 미역국까지. 아, 오늘이 바로 인수 씨의 깃바지 날이랍니다. 인수 씨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제이넵 자매도 찾아와 주었는데요. 손에 든 건 뭔가 했더니 글쎄 직접 케이크를 만들어 왔답니다. 파티시에 꾸미려고. Maybe it's broken. I'm not Wow. sure. 와. You make? Really? Show your photos. 장차 파티셰가 꾸민 제이넵이 모처럼 실력 발휘를 한 모양입니다. 야, 이거 재료 완벽하게 들어갔는데요. 초콜릿도 이만큼. 형이 초콜릿 엄청 좋아한다고 했더니 정말. İnsanın doğum günü. Burada pastayı çok seviyor. Çilekli pastayı, muzlu pastayı çok sevdiğini söyledi. Ben de ona pasta yapmak istedim doğum günü için. Yaptım dün akşama da pasta. 그런데 정작 오늘의 주인공인 인수 씨는 어디에 있는 거죠? 아, 여기 있었군요. 근데 어째 생일 맞은 사람치고는 표정이 몹시 어두워 보이는데요? 때마침 배에서 내린 가족들과 아이들에게 좀처럼 눈을 떼지 못하는 인수 씨. 한국에 있는 두 아들과 아내가 떠올라 그만 눈물을 보이고 맙니다. 저는 이게 일하는 거 외에는 다 가족들 뿐이었어요. 가족들하고 늘 보내던 일상, 주말, 생일 뭐 이런 것들이 다 가족들이랑 함께했고 또 가족들이랑 같이 있을 때 제일 행복했었는데 이게 이렇게 2년이나 떨어져서 지내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제가 그만두겠다는 말씀을 형님한테 드렸는데 형님이 이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너 떠날 때 너희 아이들한테 자랑스러운 아빠 되겠다고, 그리고 또 아이들한테 하고 싶은 일을 선택해서 하면 된다고 해서 떠난 거였는데 중간에 포기하면 아이들이 뭘 보고 뭘 느끼겠냐고. 그래서 다시 떠나는 걸 결정했고요. 지금 다시 여행하고 있습니다. 가족이 있기에 포기할 수 없었던 힘든 여정. 인수 씨에게 이번 여행은 더 크고 단단한 가장으로 서기 위한 또 다른 도전입니다. 잠시 후 생일 파티 준비를 마친 성택 씨가 인수 씨를 찾아왔는데요. 뭐야? 서프라이즈! Happy birthday to you.
생각지도 못했던 깜짝 파티. 인수 씨 무척 행복해 보입니다. 생일 축하. 야, 이거 고마워. 야, 내가 미역국도 끓였어. 형님 미역국 끓여주셨어요? 어디 봐봐. 야, 봐. 낯선 이국 땅에서 정성스런 미역국까지 맛보게 될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우리 여행 안전하게 잘 끝나고 그리고 또 우리 집에 있는 우리 식구들 모두 식구들 형님 위해서 건강하고 안전하고 그리고 특히 우리 큰애 올해 학교 가야 되니까 공부 열심히 해서 원하는 대학 들어가라. 만들어서 이게 자르기가 너무 고달픈 여행길에 올라 같은 꿈을 향해 가는 이들은 어느새 진짜 가족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먹는 것마다 행복하다. 살 빼야 되는데. 이제 드디어 유럽에서 아시아로 향합니다. 이 다리를 지나면 아시아입니다. 무엇을 한 것인가 둘러보아도 보이는 건 모두가 돌아앉았네. 자 떠나자 동네 바다로 삼성삼도 만행자 이 차를 타고 좋아. 야, 5대6을 다 차로 가고 48개국 150개 도시를 가기로 했는데 지금 5대6 중에 4대6을 다 지나오고 마지막으로 아시아 다섯 번째 대륙을 왔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격스럽고 좋았어요. 아, 진짜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진짜 너무 흥분이 돼가지고 막 머리 현기증이 나고. 두 동생들도 신이 났는데요. 집을 그리는 마음은 다 똑같은가 봅니다. 이스탄불을 떠나 터키 중부 카파도키아로 향합니다. 덩치 큰 트럭들도 거뜬히 앞지릅니다. 마을버스지만 엄청 빠르죠? 저도 제가 이렇게 빨리 달릴 수 있는지 놀랐습니다. 이 차는 60km 이상 달리지 못하는 거로 컴퓨터에 그냥 프로그램이 돼 있었죠. 근데 그걸 우리가 풀고 나왔잖아요. 풀고 나와서 보니까 이 마을버스 이 은수의 능력이 시속 60km에 돼 있는 게 아니라 지금처럼 130km 달려도 능력이 충분하단 말이죠. 더 달릴 수 있었어요. 우리도 갔다 이거죠. 물론 제게도 성장통은 있었습니다. 처음에 우리 은수가 여행을 시작할 때 시속 70km로만 달리려고 속력을 내면 막 괴로워가지고 막 찢어지는 소리가 나고 막 그랬었어요. 어려움을 극복을 하고 나니까 이제 시속 130km로 달려도 이 차가 그런 괴로움 없이 아주 잠자는 어린아이의 호흡같이 그렇게 조용히 달리죠. 지금은 이 은수는 그냥 순전히 나이로만 따지면 나이가 한 70 정도 되는 그런 나이인데 이 몸의 상태로 보면은 지금 20대예요. 청춘을 다시 맞이한 거죠.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게 순탄하기만 했던 건 아닙니다. 이제 우유니 사막을 가고 있었어요. 기름이 떨어져 가고 있었고요. 보조 기름통을 안 갖고 가서 그리고 저녁이 돼가고 있었어요. 근데 기름을 구하려고 저희가 지나가던 트럭도 세우고 여러 가지를 했는데 저희가 기름 못 구해서 이제 당장 큰일 났다고 하던 찰나에 이건 엎친 데 덮친 거죠. 모래폭풍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모래폭풍이 붑니다. 해도 한 마리 들고 이 버스 안에 있는데 모래폭풍 좀 지나가면 문제가 없다고요. 웬걸요? 이 버스 안이 이게 막히질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미세한 모래 먼지들이 차 안에 가득 차서 숨을 쉴 수가 없는 상황이 됐어요. 숨 숨을 쉬겠다. 근데
겨울에 바람이 부니까 앞이 또 안 보여 운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랬었는데 마침 옆을 지나가던 어떤 차를 쫓아가다 보니까 볼리비아 인부들이 이렇게 숙이는 숲소를 들어갈 수 있었고요. 그 숙소 안에서 볼리비아 인부들이 저희한테 모자란 기름도 다 채워주고 밥도 먹여주고. 야, 우리가 폐차를 앞두고 있었던 저는 여행 내내 엔진 고장, 브레이크 파열 등 극한의 위기 상황을 반복했는데요. 그 위기의 순간들마다 여행을 이어갈 수 있었던 건 처음 본 낯선 이들의 도움 덕분이었습니다. 제가 여행을 이렇게 길게 해보니 느꼈습니다. 진짜 진심이에요. 여행은 사람이고요. 사람이 담는. 지금은 이 세계 지도를 이렇게 보고 있으면요. 제가 지나왔던 각 나라마다 그 뭐 어떤 멋있는 경치나 뭐 이런 아름다운 관광지나 이런 게 보이고 생각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만났던 사람들 생각밖에 안 납니다. 그 사람들을 얻은 게 이 여행에서 제가 가장 행복했고 많은 걸 얻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여행지에서 만난 세계인들은 잊을 수 없는 행복한 기억들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다시 카파도키아로 향한 길. 변덕스런 날씨가 애를 먹입니다. 그런데 날씨보다 더 심각한 건 여행 내내 들려오는 끔찍한 테러 소식. 올해만 벌써 40번을 넘었습니다. 드디어 도착한 카파도키아. 화산 폭발로 생긴 협곡과 오랜 침식작용으로 생긴 기한 개석들로 환상적인 풍광을 자랑하는 곳입니다. 수많은 여행자들이 죽기 전에 꼭 한번 가보고 싶어하는 곳. 떠나오지 않았다면 알지 못했을 세상. Way up high, and the dreams that you dream of once in a lullaby. 여기 아니면 여기서 나올 것 같은데. 이곳 카파도키아에서 만나기로 한 이들이 있습니다. 자전거로 유라시아를 횡단 중인 3명의 자전거 여행자들. 이국적인 모습에 외국인들이 아닌가 싶지만 엄연한 대한민국의 자랑스런 아들들입니다. 야, 니들 이러고 중앙아시아 넘어온 거야? 삼촌. 어이구, 완전히 새까맣네. 사진이랑 똑같으시네요. 중앙 돌리고. 아버지 하시는 거 보고서는 아 나도 진짜 이제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했고 또 이제 저는 아시아에서 왔고 이제 반대편에서 오셨으니까 가운데서 이제 딱 만난 거잖아요. 딱 이렇게 딱 도킹을 한 거야. 아, 역사적인 순간이다. 방금 아버지라고. 네네 아버지라고. 아버지가 또 있으실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또 있죠. 또 다른 아버지. 그 진짜 아버지. 네. 거기는 아버지, 여기는 아부지. 네 맞아요. 작년 가을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서 출발해 무려 25,000km의 유라시아 횡단에 나선 이 청년들. 아르바이트로 경비를 모아 자전거 세계 여행에 나섰는데요. 비행기는 너무 당연하고 자동차는 쉬워 보였기 때문이랍니다. 용돈 받으려고. 자, 용돈은 저기 수표로. 어우, 야, 근데 이게 무슨 냄새냐? 아, 이거 스코틀의 냄새지. 아니, 여기는
여자분이 한분 들어오면 기겁을 하고 도망갈 것 같은데. 방현주 옆에 있냐? 아니 근데 여자들이 들어오면 그 냄새 다 빨아가지고 나가는데. 사클라마카는 사막 이제 돌아다니다 보면 이제 물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물 만나면 이제 씻죠. 근데 최고 기록이 16일인가 아마 20일 정도 될 거예요. 그동안 이제 뭐 옷 그대로, 반스 그대로, 야, 이 반티다. 양말 그대로. 아 반스는 이 형만 그대로. 너 있잖아. 근데 15일 동안 그 팬티하고 러닝 그대로 입고 있었다고? 네. 아 근데 그러면 안 돼. 내가 저 팁을 알려줄게. 처음에 땀이 좀 많이 날 때는 사흘에 뒤집어 입어. 뒤집어 입고 잠을 자. 그럼 말러. 네. 그리고 한 이틀 지나면 3일 지나면 또 뒤집어 입어. 그러면 아래 뒤로 쪄들었을 때 그때 이제 빠른 거야. 생생한 여행 경험담들. 청년들에게 이 버스는 딱딱한 자전거와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자전거에 이제 안장 요만한 거에 앉아가지고 가는데 여기는 뭐 누울 수도 있고 좋죠. 그런 거거든. 어? 이 여행의 목표가 궁금한 청년들. 아버지는 이런 거야. 그 너희 그 아들 딸들에게 그냥 아버지가 꿋꿋이 나가는, 그리고 무엇이라도 좌절하지 않고 간다고 하는 그냥 뒷모습을 보여주는 거지. 그러니까 너희들이 희망을 갖도록 그런 거야. 니들이 여행을 하면서 바라는 거, 생각하는 거 이런 것들이랑 나는 지금 똑같아. 내가 무엇을 할지, 그리고 내가 앞으로 뭘 하며 살아야 될지 그것들을 결정하기 위해서 떠난 거고, 너희랑 똑같은 과정을 겪으면서 지금 많이 발전하고 그리고 이제 커나가고 있는 것 같아. 이번 여행에서. 정년퇴직 하시고 이제 자기 삶을 되돌아보면서 이제 차를 갖고 왔는데 이 차도 폐차 직전이지만 우리는 아직도 뭔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떠나신 여행이잖아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게 정말 멋있는 것 같아요. 이 차도, 여기 차를 운전하는 사람들도, 이 차에 타는 사람들도 다 멋있는 것 같아요. 조심히 잘 들어가고 잘 가. 다시 각자의 길로 나서야 할 시간. 청년들의 종착지는 유럽의 땅끝 포르투갈. 각자의 여행 끝에 모두가 자기 인생의 답을 찾길 응원해 봅니다. 아마도 혼자였다면 이토록 오래 그리고 멀리 떠나지 못했을 겁니다. 누군가 여행은 삶을 치유하는 과정이라고 했던가요? 차마 꺼내지 못했던 그들의 가슴 속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제가 떠나지를 못하고 준비만 하고 있으니까 제 처가 그러더라고요. 당신의 꿈이고 오래전부터 해왔던 건데 당신도 참 열심히 살았다. 그런데 자꾸 떠나는 일들이 어려워진 이유는 경제적인 이유와 여러 가지의 그런 가정적인 문제 때문에 못 떠나고 있었는데, 그런 거 걱정하지 말고 당신이 꼭 떠날 사람이니까 갔다가 오라고. 늘 따라다니는 가족에 대한 미안함. 오랫동안 잘 버티던 아내가 어느 날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드라마 속에서나 나오는, 옛날 드라마 속에서나 나오는 얘기인 줄 알았는데 집에 쌀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당황스러워서 가장으로서는 직무유기 상태인 게 맞는 것 같아요. 그게 여행을 하면서 늘 저를 힘들게 하고 다른 분들은 즐겁고 행복해 할 때 다른 분들처럼 그렇게 즐겁거나 행복하지 못하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제가 어렸을 때 부모님 이혼을 하셨어요. 그래서 자신을 되게 컨트롤했던 것 같아요. 행복하게 살아야 되니까 슬픈 기억은 묻고
즐겁고 행복한 것을 하면서 그 기억을 갖고 살자. 유년 시절의 상처 때문에 성택 씨는 누군가를 사랑하지도 가정을 꾸리지도 정착하지도 못했습니다. 나를 찾는 여행, 나가 좀 더 나답게 사는 것. 그것이 이번 여행의 가장 큰 목적입니다. 인생이라는 여행길에서 묵묵히 어둠 속을 걷다 보면 그 길을 이끌어줄 빛을 만나게 될 겁니다. 카파도키아 여행의 하이라이트는 단연코 열기구 투어. 열기구를 타고 하늘을 나는 건 세 남자들의 버킷리스트 중 하나였는데요. 비로소 그 오랜 꿈이 현실이 됐습니다. 감격스러움에 절로 노래가 나옵니다. 지나가는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우리가 함께 노래합시다. 후회 없이 꿈을 꿨단 말이에요.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우리 다 함께 노래합시다. 후회 없이 꿈을 꿨단 말이에요. 새로운 꿈을 꾸겠다 말해요. 다시 여행은 계속됩니다. 그런데 또다시 폭탄 테러로 50여 명에 가까운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무거운 마음으로 아다나를 향해 달리는 길. 그런데 그만 길을 잘못 들고 말았습니다. 경비 초소들이 잔뜩 있는데? 길이 그냥 비닐. 막다른 길에 자리 잡은 경비 초소와 경찰들. 대체 여긴 어디죠? Türkçe bilen var mı içinizde? Kamerayı kapat, kapat. What is this area? Suriye, kamp. Huh? Kamp. 캠프? 우연히 마주한 시리아 난민 캠프.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보고 싶어졌는데요. Kapat, kapat. Kamerayı kapat. Do you speak English? 이곳은 터키 정부가 운영하는 시리아 난민들의 수용소였습니다. 현재 시리아는 내전과 테러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국을 떠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 결과 인구의 절반가량이 난민 신세가 됐습니다. 이곳 터키에만 무려 300여만 명의 시리아 난민들이 있다고 합니다. 뉴스나 이런 데 볼 적에는 아 저런 세계가 있었나? 나하고 무슨 관련이 있는 그런 일인가? 이랬는데 지금 막상 딱 이렇게 맞닥뜨리니까 이게 현실이고
그 세계 시리아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에 처해 있구나 이걸 피부로 느끼게 됐죠. 여행은 익숙한 세상을 벗어나 또 다른 세상, 다른 이들의 삶을 접하게 해주는데요. 그러면 좀 세 남자들은 어려움에 처한 시리아 난민들에게 작은 위로를 전해주기로 했습니다. 여행 경비 중 일부를 떼어 난민들에게 줄 학용품과 빵을 장만했습니다. 충분하겠네요. 60개 되겠는데. 요거 60개 사고. 여행하면서 다른 이들의 응원과 도움을 받았던 것에 대한 작은 배려입니다. 그래서 가질 게 없는, 더 이상 잃을 게 없는 사람들. 드디어 도착한 난민촌. 횡한 공터에 임시로 지은 듯한 천막들로 가득한 이곳엔 500여 명의 시리아 난민들이 모여 살고 있다고 합니다. 준비한 빵은 그만 순식간에 동인하고 말았습니다. 빵을 얻은 이들과 그렇지 못한 이들의 희비가 엇갈린 안타까운 현실. 이 정도일 줄 정말 몰랐어요. 빵이 부족한가 봐요. 먹을 것도 없는 것 같고. 어른들이 만든 참혹한 전쟁은 이 어린아이들의 꿈과 미래도 같이 파괴해버렸습니다. 생존을 위해 고국과 집을 떠나왔지만 이들을 기다리고 있는 건 또다시 생존의 문제. 정말 난민촌입니다. 난민 캠프가 아니라 난민촌이에요. 도와주는 구호 관련된 업체라가 엔저단시도 하나도 안 보이고 관계자도 안 보이고. 카메라를 꺼낸 인수 씨가 이들의 사진을 찍기 시작합니다. 가족들이 같이 있는 사진이 한 장이 없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가족들한테 같이 간직할 수 있는 사진 남겨주려고 사진 찍어서 뽑아주고 있어요. 전쟁을 피해 급하게 고향을 떠나온 이들이 변변한 가족 사진 한 장 갖고 있을 리가 없습니다. 비록 사진 한 장이지만 이들에게 작은 위로와 선물을 주고 싶은 마음에서입니다. السعود كنت ورانا ياخذني معه ايش ده نبدا يا بير الله مقطع فيديو انت يطلع مقطع فيديو ايش تسوي؟ اريد حريه هنا عرب في جايبين بيه الصور قديمه عندكم قبل الحرب عندكم صور شي ظل لا والله كلها حرقت بالحرب كلها راحت بالحرب يعني يا ايوه يا ابو الله ما نصرنا يعني كوزه قول والله اصعب شيء جايبين شنو هو؟ اصعب شيء المطر الجوع والمطر يغمور يعني 어린아이들과 함께 지내기엔 턱없이 열악한 환경. 학교도 가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임택 씨는 준비해온 공책과 연필을 나눠주는데요. 아이들의 이름과 더불어 그들에게 전하고 싶은 희망의 메시지를 적어봅니다. 비록 우리말을 알지 못해도
아이들이 꿈과 희망을 잃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아이들은 공부를 해야 되잖아. 이거를 주면 아이들이 여기다 뭔가 그리고 공부를 하겠죠. 난민들은 처음 보는 낯선 버스인 제게 가장 소중한 것을 적기 시작했는데요. 한 아이는 본인의 이름을 쓰고 이 소년의 꿈은 시리아였습니다. 좀 더 머물고 싶었지만 IS의 테러 위협 때문에 서둘러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먼 훗날 이들은 한국에서 온 낯선 이방인들을 어떻게 기억할까요? 작은 정성에도 이토록 고마워하니 오히려 더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애기들이 별로 노트를 못 받아가지고 미안해요. 큰 애들이 거의 가져가고 심지어 어른들까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상황이 심각한 것 같아서 이런 손길에 굉장히 목마르다는 거를 잘 알게 됐습니다. 많이 느꼈어요. 이 아이들이 굶주리지 않고 마음껏 꿈꿀 수 있는 세상을 바라며 다시 길을 떠납니다. 그 세상을 만드는 건 우리 어른들의 몫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저버릴 수는 없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다. 도전과 그 도전을 하려고 하는 의지가 살아있고 실행에만 옮긴다면 아직 청춘이다. 용기를 가지고 좌절하지 말고 도전하라. my life 나의 인생아 지금껏 달려온 너의 용기를 위해 Bravo my life 나의 인생아 잘